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니까 아주 후덥지근하네요, 그죠? 네, 장마 시작되기 전에는 날이 좀 뜨거워도 뭐 이렇게 후덥지근한 느낌은 별로 없었는데 장마 시작하니까 대부분 습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습도가 올라가면은 좀 짜증이 좀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무튼 잘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주식 투자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다스리는 뭐 신법인데, 그죠? 네.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죠, 그죠? 네. 근데 무더운 여름에는 또 뭐 짜증이 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위험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장마 수혜주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뭐 방송 제목은 뭐 저렇게 써놨어요. 바닥주를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신고가 주식이 올라타는 게 좋을까? 항상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뭐 이제 그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실제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있고 열심히 또 막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리도 좋고 뭐 실전도 다 좋은데 아무튼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단기 급등주들 그 안에서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 얘기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미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미수가 많이 늘어나면 올라타는 매매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이쪽은 뭐 요즘에 도토리님만 추석 체크를 해주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보죠. 오늘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지수부터 먼저 보죠. 코스피 지수는 오늘 그냥 보합 마감했습니다, 그죠? 네, 딱 보합 마감했고 큰 하락은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잘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오늘 0.6%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는 이제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조정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 하신 분들도 꽤 계셨을 것 같아요. 뭐 별일 없이 뭐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빠졌던 이유를 이제 아셔야 될 텐데 이제 크게 두 가지거든요. 코스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원래는 이제 바이오주였죠. 근데 오늘 바이오주들이 급락을 좀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급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도 이제 요즘에 전기차, 이제 2차전지죠. 2차전지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코스닥 1, 2위 종목이 됐는데 오늘 에코프로 이쪽도 좀 빠졌죠. 그래서 왜 빠졌는지를 좀 볼게요. 이게 먼저 보시면 일단 뭐 셀트리온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셀트리온은 뭐 코스피 주식이긴 한데 셀트리온이 뭐 잘 바닥 잡고 그러고 있다고 오늘 마이너스 8%대 급락을 했어요. 그죠? 네. 급락을 완전히 진짜 정말 세게 했죠. 그죠? 이게 오늘 보시면 셀트리온을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요. 보이시죠? 네.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팝니다. 물론 연기금이나 좀 사는 쪽도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이 뭐 거의 순매도죠, 그죠?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외국인도 많이 팔고요, 기관도 거의 다 팔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기금하고 투신도를 많이 팔았거든요, 금융투자도 그렇고. 그리고 셀트리온 이제 헬스케어가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여기도 마이너스 8% 급락을 했는데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개인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팔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되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여기는 마이너스 5%. 좀 덜 빠지긴, 아까 다른 것보단 덜 빠지긴 했는데 아무튼 여기도 오늘 급락을 좀 했고, 그죠? 여기도 수급을 좀 보시면 외국인하고 연기금, 금융투자가 좀 팔았죠. 투시는 좀 샀네요, 그죠? 아무튼 오늘 이제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급락을 했는데 차트를 먼저 잠깐 보시면 뭐 잘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잘 만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악재가 나와서 거래가 터지면서 급락을 한 건데 급락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셀트리온 삼형제 미국 보험 등재 불투명 우려에 동반 하락했다라고 돼 있죠. 짧게만 얘기해드리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의 미국 보험 등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셀트리온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어쨌든 주가는 급락을 한 거죠.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바이오 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설명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안 좋은 얘기입니다. 보험에 등재가 돼야 그죠? 네. 약을 잘 파는데 그죠? 네. 아무튼 그래요. 이런 뉴스가 나와서 바이오주가 급락을 했으니까 오늘 당연히 코스닥이 그게 흔들렸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에코프로 있죠. 2차전지 쪽을 보면은 에코프로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급락했다가 그나마 마이너스 3%로 조금 감아 올린 거예요. 에코프로 BM도 마이너스 2% 하락 마감했고요. 20일선을 또 깨트려 놨죠, 그죠? 네. 불안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너스 5%. 여기 이제 이거 왜 빠졌느냐? 테슬라 있죠, 테슬라가 어제 그 주요 뭐 투자은행,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투자 의견 하향, 투자 의견이 떨어졌어요. 비싸다 이거죠. 매수보다는 중립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제 테슬라가 어제 미국 증시에서 6% 급락했고요. 그 다음에 니콜라 있죠. 니콜라도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데 여기도 15% 급락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고 루시드는 조금 여기 조금 빠져 조금 뭐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여기 테슬라하고 니콜라가 급락했어요. 이게 미국에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저기지 않습니까? 전기차 업체 그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하락을 한 거죠. 처음에 에코프로가 올라올 때 기사가 뭘로 나왔냐면 아니 에코프로가 왜 이렇게 급등하나요? 그랬는데 테슬라가 많이 가서 뭐 그러면서 올라왔거든요. 테슬라가 떨어지니까 뭐 같이 떨어져야죠. 우스갯소리로 뭐 그죠? 네. 처음에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핑계대서 올라왔으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 이게 2차전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되게 대부분 다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2차전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2차전지 쪽이 뭐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아무튼 기술력이 좋다고 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이제 2차전지를 너무 맹신하시는, 너무 좋게만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환상을 조금 깨드릴게요. 2차전지의 전망은 밝다. 왜 그러겠어요?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더 많이 이제 보급되고 이거만큼 확실한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이오가 주도주일 때는 바이오가 또 확실하다 그러세요. 근데 또 전기차가 더 많이 가니까 전기차, 2차전지의 미래는 무조건 밝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데 주가는 거꾸로 확신이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거든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게 빠르겠습니까? 그죠? 뒤에 말은 제가 만든 얘기인데 확신이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다 좋아요. 좋은데 그 전기차 2차전지에도 환상을 한번 깨드릴게요. 자, 보세요. 테슬라하고 니콜라가 어젯밤에 급락했죠. 근데 이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왜냐면 테슬라 좋아요. 그죠? 자동차도 잘 만들고 좋은데 앞에서 보시면 작년 12월 올해 1월 초에 저점을 찍고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 정도 올라왔어요. 그럼 뭐냐면 얼추 살짝 조정을 받아야 될 때가 맞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작년 8월 9월 달에 매물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살짝 눌리는 거예요. 즉 테슬라는 정상적인 조정이 맞아요. 정상적인 단기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2차전지 업체인 우리나라 아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같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게다가 여기 니콜라 이거 보세요. 15%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 1달러가 아니고요. 0.5달러 그러니까 50센트였어요. 주가가. 전기차의 미래가 밝다고요? 예, 밝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전망이 밝은 회사의 차트입니까? 누가 보면 부도나는 줄 알겠어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처음에 여기 20년 6월 달만 해도 주가가 70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0.5달러 그리고 50센트, 52센트까지 갔어요. 자, 이것만 그러느냐? 아니죠. 이거 말고 루시드 말고 리비안이라고 있어요. 리비안도 상장 처음 했을 때는 뭐 좋았어요. 179달러. 미국의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게 작년 1월부터인데 그 직전에 한 179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최저점이 얼마냐면 11달러. 지금은 13달러.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과열되어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전기차의 미래는 밝아요. 그죠? 네, 밝은 건 맞는데 정말 그러냐 이거죠. 루시드는 이제 어제 안 빠졌다라고 하죠. 안 빠지긴 했는데 박살나 있어요. 21년 초에는 64달러, 여기도 한 6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거의. 근데 지금은 5달러예요. 그러면 반토막이 아니고요. 60달러에서 5달러까지 빠졌으면 얼마 된 거예요? 대충 계산해보세요. 10분의 1도 더 빠졌어요. 그리고 전저점을 깨면서 이러고 있고. 이게 미래가 밝은 겁니까? 물론 바닥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전지가 굉장히 지금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뉴스 그런 것만 보면서 눈앞에 운전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되게 많아졌네, 우리나라 전기차 많아졌네, 우리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하는 그게 늘어나더니 차들도 많네. 그러니까 이제 확신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요, 확신이라는, 그죠?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떨어집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 에코프로를 보니까 어때요? 별로 안 좋아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이 제 방송 들으시면 또 화를 내실 수 있겠지만 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그죠? 네. 에코프로가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에코프로를. 근데 에코프로를 밑에 사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여기서 사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삼성전자가 고점 찍고 떨어질 때도 똑같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개미들이 물량을 내줘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내줄 생각도 없고, 그죠? 저쪽에 테슬라하고 특히 니콜라, 아까 루시드 이런 회사를 보셨잖아요. 리비안하고 다 전기차 회사들이거든요. 저게 좋아 보이세요? 저러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다니까요, 저쪽에.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2차전지 쪽이 많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거 올라올 때 그런 이제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이상하다, 이게 왜 가지? 그죠? 바이오주가 힘을 못 쓰니까 이쪽 한번 살려놓으려고 하긴 한 것 같은데, 너무 좋게만은 보지 마세요. 항상 경계하면서 가셔야 돼요. 어쨌든 오늘 여기 코스닥 시가총액 사이 종목들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1위부터 14위인데 보시면 어때요?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셀티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티리온 제약, 요게 급락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잘 끝났어요. 펄어비스 게임주인데 6% 급등, 포스코 DX도 한글과 컴퓨터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호재로 급등.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여기 2차전지하고 셀트리온이 이제 초를 친 거죠. 물론 이 종목들이 빠지고 싶어서 빠졌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쪽의 종목들이 급락을 했고, 그래서 대형주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냥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정 대형주가 조금 빠질 뿐이지 전반적으로 안 빠져요. 어제 미국도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온 대형주 몇 개가 좀 마이너스 3% 정도 과하게 빠졌을 뿐이죠. 테슬라가 제일 많이 빠진 거고, 그 정도 빠졌을 뿐이지 일반 업종이나 일반 중소형주들은 괜찮았어요. 네. 많이 올라온 것만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되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아무튼 이제 이런 시황은 제가 계속 보고 있고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갖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저녁 방송하면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이 또 많이 줄었어요. 지난달에도 좀 많이 줄었다라고 했는데 그때보다 또 줄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수가 급락이 안 나와서 그래.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또 흔들어 놓으면 또 제 방송 또 많이 들으러 오십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비관론자들 얘기 들으러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지수가 급락하고 불안하다 싶으면 또 제 방송 들으러 오더라고요. 왜? 심리를 잡아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그분들 없을 때는 종목 얘기나 많이 하고 뭐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또 지수 얘기 또 심리 얘기 심리 잡아드리겠지만 평상시에는 종목들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제 방송 들으시니까 돈이 되는 쪽을 자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실시간 실시간 저녁 방송 나가는 거 있죠? 실시간 스트리밍. 유튜브에서 방송 끝나면 제가 좀 이따가 이거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실 수 있을 때 들으세요. 나중에 지금은 일부 공개를 해놓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보고 있던 분들은 계속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거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네. 나중에 녹화 방송 편집한 거만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오늘 코스닥이 장중에 왜 하락을 했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뭐 아까 바닥주를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신고가 주식에 올라타는 게 좋으냐 어떤 거를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이제 제목을 써놨는데 오늘 이 주제를 왜 다루냐면 바닥에 있는 걸 사시건 올라가는 걸 사시건 지금 돈 벌 수 있어요. 왜냐면 개미들이 뭐 주식보다는 채권,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아니면 은행에 가 있거나 아니면 뭐예요 뭐 지수 하락한 데 베팅하고 있고 아니면 나스닥, 코스닥, 공매도에다가 뭐 걸어놓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셔도 괜찮고 약간 떠 있다가 올라가는 거를 좀 공격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 개미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이럴 때는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그죠? 네. 아까 제가 대놓고 제 저녁 방송 듣는 분들이 더 줄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시장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조용조용 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이제 무료 추천하는 사람들, 무료 종목 추천하는 사람들 방송들을 꽤 들으실 거라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슈퍼개미를 사칭한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또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꼭 이제 그래요. 저희 같은 이제 일반 전문가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전혀 우린 그런 거 안 하는데 그죠? 네. 피해를 봅니다. 이미지에 이제 먹칠을 하게 되니까.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영향도 있겠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개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이제 매수했을 때 공략할 때 장점과 단점이 뭔지부터 얘기해보죠. 바닥에 있는 종목을 일단 공략을 하면 뭐 장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그거겠죠. 쓰면서 할까요? 뭐 사실 쓸 것도 없는데 손절 안 해도 되죠. 그죠? 손절 안 하셔도 뭐하러? 그죠? 손절 안 해도 바닥에 샀는데 그죠? 거기서 물론 이제 10% 20% 때로는 30%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증시가 갑자기 막 급락을 하면 근데 순간적이고 다시 올라와요. 회복이 빠르거든요. 장점은 손절 우려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어쨌든지 선취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 그 만족감은 대단합니다. 정말 기분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최고의 장점이죠. 당연히 이제 수익을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주식은 싸게 사면 배짱을 부릴 수 있어요. 싸게 샀잖아요. 까짓 거 뭐 떨어져봤자 본전인데 이러면서 이제 배짱을 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서는요 사람들이 몰빵 잘 안 해요. 조금 사봐요. 그리고 조금 사보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몰빵을 안 했고 비중이 적절하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자, 이건 개인들일 때 단점인데 단점은 개인들이 사실상 공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바닥에서 세력이 거래가 없죠. 바닥에서는. 그래서 이게 매집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시고요. 그리고 뉴스가 안 나와요. 거래가 없다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네. 바닥이라는 얘기는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디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도 글이 없어요. 이걸 막 사고 싶은데 글이 없어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줘요. 누가 얘기를 해서 들어가서 사서 살려고 했더니 호가창을 보니까 호가창이 텅 비어있어요. 거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안 사기로 마음을 먹죠. 그러니 막상 사도 지루해요. 왜? 거래가 안 되니까. 그리고 지루하고 그래서 혼자인 것 같아요. 외로워요. 나 혼자인 것 같으니까.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 그치?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개인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 1,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뭐 이런 재료로 한 5,000원, 10,000원까지 갔어요. 근데 그 주식이 얼마 전에 10,000원이었는데 6개월, 1년 지나니까 지금 3,000원이에요. 싸다 이거예요. 저거 10,000원짜리였는데 지금 3,000원이라고.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살라 그래요. 싸다고. 응? 그런 실수를 하죠. 그러니까 막연히 정거점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싸니까 이건 바닥이다. 앞에서 이게 과열된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 실패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타는 매매는 뭐가 장점이냐? 올라탈 때 장점은 있죠. 장점이 뭐냐면 아까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제 단점이 있죠. 단점이 여기에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지루하지 않아요. 맨날 들썩들썩거려요. 맨날 들썩거려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 방 저 방 뭐 저기 종목 토론방 가보면 그냥 글들이 그냥 1분 단위로 막 올라와요. 1분 단위로 가지야 이러면서 어딜 가도 막 술자리에도 가도 카페에 가도 그죠? 네. 화장실에서 이렇게 용변 보는데도 막 그 종목 얘기를 막 할 정도로 혼자가 아니에요. 외롭지 않아요.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이게 함정이거든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수익 나는데 크게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근데 자,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손실납니다. 바로 수익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손실나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아마 정말 시끄러워요. 난리가 나요. 그리고 한번 물리죠. 어떻게 될까요? 맨날 죽으라고 물타기,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 종목 좀 봐주세요. 이 종목 좀 봐주세요. 얘 좀 봐주세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나 따님, 그죠? 네, 여기저기 병원 막 데리고 다니면서 얘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얘 좀 봐주세요. 그런 거랑 똑같은 심정으로 그 종목을 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게 단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역사이클을 타는 거죠. 역사이클.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은 뭐냐면 바닥에 사는 게 훨씬 유리해요. 당연히 유리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을 개인들이 알아보고 매수하기가 사실상 되게 힘들어요. 매집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 막상 혼자 들어가기가 두렵거든요. 두려워요. 개인들은 여럿이 이제 모여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개인들 혼자서 바닥에 있는 걸 사가지고 수익 냈다는 얘기를 저도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의 실력이면 그분이 전문가셔도 됩니다. 진짜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개를 적당히 하시면 돼요. 적당히 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단기 매매가 좋아요, 스윙이 좋아요, 아니면 중장기가 좋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분 성향을 제가 먼저 여쭤봐요. 저희 방에 회원가입하시면 제가 물어봅니다. 들어오시면 이제 보유 종목이나 뭐 이런 것도 갖고 들어오시니까 좀 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물어봐요. 선생님 성향이 어떠시죠? 근데 사실은 그 회원들 갖고 들어온 종목을 보면은 그분 성향을 알아요. 안다니까요. 아,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 성향이 그게 아닌데 어디에서 이제 추천을 무료건 유료건 받았거나 뭐 그러면 이제 본인 성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물어봐요. 어떤 걸 좋아하시냐고.
그러면 이제 초단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적당한 단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스윙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한 번 사면 잘 안 파는 스타일도 있으시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분 스타일에 맞게 전 얘기해요. 항상 그분 스타일에 맞게.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답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그냥 맞추시면 돼요. 바닥에 있는 거 좋아하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뭐 배우는 것도 있고 이제 깨닫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근데 올라타는 매매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둘 중에 뭐 하나만 해라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아요. 왜? 성격이 다 틀리거든요. 다 틀려요. 지문 다 틀리듯이 투자하는 방식 다 틀려요. 사람 마음이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바닥에 있는 거 하다가 올라타는 거 좋아해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막 그래요.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 틀려요. 올라타는 거 매매 좋아하세요? 바닥에 있는 거 도저히 속에서 천불이 나서 못 가지고 가시겠어요? 그럼 올라타는 거 계속 해보세요. 하다 보면 알아요. 내가 이 성격을 고쳐야 내가 이 승질급한 걸 고쳐야 내가 더 이상 돈을 안 날리고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바닥에 있는 것만 죽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진짜 고구마 먹고 물 안 먹은 것처럼 속이 꽉 차일 때가 있어요. 차일 때가. 그때는 이제 해보셔야 돼요. 둘 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희 처음에 얘기했지만 지금은 두 개 다 하셔도 돼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그걸 얘기해 드리려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바닥에서 올라오는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이게 유행하는 게 그때그때 달라요. 살짝 바뀌거든요. 요즘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패턴은 뭐냐면 오늘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를 내년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2030년까지 미국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기 어디에요? 그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도 뭐가 많이 갔냐면 통신주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와이어블이라는 게 급등을 해요. 통신주로 상한가 갔거든요. 근데 자, 이게 바닥에서 올라간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사실 수 있겠어요?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할 줄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죠? 우리나라 정책주도 지금 뭐가 나올지 우리가 정보가 부족한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얼마나 먼저 아세요? 굉장히 멀리 있죠? 거기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와이어블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신저가를 내고 있었어요. 그것도 어제. 작년 9월, 10월, 올해 1월 달에 저점 찍어놨던 거 여기를 세상에 깨고 줄줄줄 녹아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시기엔 좀 힘드세요. 힘들다고. 그런데 자, 금강공업은 살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시간에서 아까 상한가 같은데 제가 여기 무방에서는 얘기한 적이 거의 없을 건데 라이브에서는 요즘에 SOC 건설주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SY가 모듈러 주택 그 수혜주 중에서 대장이었는데 그게 신고가 내면서 좀 어려워요.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바로 따라가는 게 금강공업인데 금강공업이나 그 외에 다른 종목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금강공업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금강공업은 시그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실 때는요 그냥 이렇게 생바닥이죠. 생바닥. 여기가 바닥인지 여기가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몰라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이제 무조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물론 저도 전문가 초창기 때는 그렇게 했어요. 전문가도 초보가 있어요. 주식은 잘하는데 전문가 초보가 있다니까. 오래 한 사람이 있고 전문가 초보들의 단점이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냥 잘 알아서 하세요. 네. 이거 업계 비밀인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이제 오래 한 사람들은 많이 알아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잘 모른다고 인정을 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초보 전문가보다 많이 알겠죠. 얘기를 잘 가려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데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바닥이겠거니라고 이제 짐작은 하지만 거래도 없고 심리가 완전히 일단 꽝이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죠.
바닥은 나와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5월달에 살짝 들었다 놨다를 해요. 근데 이때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주 중에 금강공업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었던 SY 있죠? SY가 5월달에 들어버려요. 그리고 눌렀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가 대충 3,0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충 6,000원이에요. 2배 왔죠? 거래도 많이 터졌고, 그리고 작년에 여기 고점이 여기도 제꼈어요. 그러니까 SY는 과열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과열이 됐겠죠, 당연히. 그럼 이제 온통 개미들이 여기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설탕이나 사탕 같은 거 떨어뜨려 보세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개미들이 그냥 몰려들죠. 어디 아무튼 풀밭에다가 대변을 한번 봐보세요. 뭐 강아지든 애기든 파리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파리가 엄청나게 달립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개미들이 엄청나게 이제 붙어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 주가 급등하면 개미들만 좋은 일 시킨 것 같아요. 세력이 무슨 저기 뭐야, 응? 자원봉사 단체도 아니고, 그죠? 네. 무상급식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SY가 갈 때 밑에서 못 가고 한 게 누구냐? 금강공업이거든요. 살짝, 그죠? 네. 이제 언제 사면 돼요? 여기서 사면 여기쯤에서. 여기서 사셔도 돼요. 좀 비싸게 사면 어때? 원래 바닥인데. 여기서 샀는데 10% 빠지면 어때요? 응? 여기서 샀는데 한 일주일 더 기다리면 어때요?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짝 들었다 바닥에서 살짝 들었다 놨다 한 게 있어요. 그런 걸 사는데 뭐 거래가 조금밖에 없으니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무슨 테마주일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개별주들은. 그러면 같이 움직이는 걸 보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SY였고 그 뒤에 가는 게 덕신하우징이에요. 덕신하우징도 5월달에 들었다 놓고 살살살살 올라가죠. 범연건영 요것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살살살살 올라가죠.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뒤에 보면 이화공영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화공영은 약간 달라요. 얘는 모듈러가 아니거든. 이건 다른 쪽이에요. 근데 건설주나 SOC, 건설 기자재 이쪽에 다 움직여요. 근데 약간 달라요. 이화공영이 같은 업종인 것 같은데 뭐가 다르죠. 특수건설?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모듈러는 모듈러끼리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SY가 막 버벅대니까 시간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희룡 이제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모듈러와 관련된 정책을 잘 펼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강공업 우선주가 잠시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실래요? 화면이 다 내려갔던 것 같은데.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목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저쪽에 유튜브 쪽도요. 네. 순간적으로 화면이 다 내려갔던 것 같아요, 지금. 맞죠? 예, 이몽진님 어서오세요. 네. 네네. 약간씩 SOC 관련주 약간씩 달라요. 저한테 이거 설명하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아무튼 금강공업 우선주가 금강공업이 우선주도 있어요. 이게 개별주지만 시간에서 상한가 같죠? 금강공업도 상한가 같아요. 원희룡 아저씨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근데 SY는 여기 밑에 보면은 몇 퍼센트예요? 4%죠? 4%. 그 밑에 보면 뭐 덕신하우징 뭐 기타 등등등 더 있습니다. 네. 근데 SY가 1등이 아니죠. 누가 1등이에요? 금강공업이잖아요. 금강공업은 올라온 게 별로 없거든요. 옛날에 이거 잘 나가던 주식이에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부동산 그때 재개발 아니 리모델링하고 막 그런 거 정책 펼쳤을 때 이만큼 갔어요. 거래가 없이 이만큼 갔죠. 실적이 좋아져서 간 거거든요. 금강공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에 건설회사 다 망한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들 하는데 뭐 망하는 데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상장 기업들은 어지간하면 잘 안 망해요. 우상향으로 가는 기업인데 여기를 뚫었을 때가 언제였느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부동산 정책으로 왜 경제 성장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갔잖아요. 그냥 우상향 기업이에요. 외환위기 이후로 그냥 우상향이라니까. 근데 테마주로도 가끔씩 가요.
SY가 과열되니까 이게 지금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줄줄이 이제 올라오겠죠. 그렇죠? 근데 맨날 그냥 코스닥 급락하는 거 아니에요? 나스닥 급락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걱정만 하면 도대체 돈은 언제 벌 건데? 주식으로 돈 버는 법은 간단해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시면 돼요. 근데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싸게 샀든 비싸게 샀든. 비싸게 사도 돈 버는 방법은 좀 더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말장난이 아니라. 그죠? 네. 근데 들고 있어야지 팔 거 아니에요. 다 팔아버리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거를 이런 데서는 바닥인지 아닌지 100% 모르시겠죠? 그죠? 거래도 없고. 근데 살짝 들었다 놨다 할 때 관련 테마주도 있다고요. 같이 움직이는 게. 물론 같이 안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테마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만 보고 있으면은 힘든데 여러 개가 같이 움직일 때 보면은 안다고요. 얘네들 가네? 준비하네? 눈치를 챈다니까요. 보니까 움직이잖아요, 진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SY가 너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저 돈이 다른 쪽으로 갈 거다. 옛날처럼 이제 2년 전에 막 주린이들 막 넘쳐나고 막 돈이 막 넘쳐날 때 그때 막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 보면 기가 막혀요. 초보래요. 초보인데 투자 금액 3억. 뭐 사면 될까요? 종목 좀 빨리 달라고. 지금은 안 그렇죠. 현금 부족, 그죠?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다. 네, 아무튼 지금은 이제 시장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목이 한꺼번에 다 가지는 못하고 하나하나씩 이러고 가는 거예요. 줄 서서 다음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시간에 의해서 원희룡 아저씨 덕분에 그냥 가요. 네. 내일 뽑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이제 바닥에 있는 시간, 내 이 얘기를 맘만 먹으면 내일 아침 6시까지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9시에 또 끝내야 되니까. 항상 시간은 정해져 있고.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상한가 파동이 뭔지 막 그런 거 기법 강의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또 줘야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거는 핵심이 뭐예요? 생바닥에서는 모르시니까 들었다 놨다 할 때 잘 보시라고요. 가는 게 있다니까. 그렇죠? 물류주도 잘 보셔야 돼. 물류. 네. 얘기했어요. 물류. 네. 근데 아까 떠 있는 거 있죠? 네. 올라타는 매매가 장점이 뭐라 그랬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루하지도 않다. 혼자가 아니다. 단점은 날마다 손절해야 되고 한번 물리면은 맨날 물타기, 지긋지긋한 분할 매수, 그죠? 네. 그리고 그렇게 시끄럽죠. 그리고 기다림 없는 바로 손실 나고 한번 물리면 답이 안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온 동네 죄송합니다만 똥파리들 다 날라옵니다. 네. 전 대놓고 얘기해요. 똥파리라고. 네. 그냥 하루에 10번, 20번, 30번 이상씩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마약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시세 중독이에요. 시세 중독. 맨날 쳐다봐야 돼. 돈 있으면 해야 되고. 네. 신용 중독이 마약 중독보다 무서우면 무서웠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여요. 여기에는 절대 모일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추천하죠? 그러면은 한 대 맞아요. 응? 왜 이런 걸 나한테 추천하냐? 언제 돈 버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에 낮에 오히려 저희 회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아까 제가 똥파리라는 표현까지 강하게 썼죠. 네, 그런 좀 과한 표현을 쓸 때는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 앞에서 비속어나 이런 거 쓰는 거 보셨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표현을 과하게 할 때는 귀에 쏙 들어가게 하려고 강조하려고 이제 그런 표현을 가끔씩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교육주들이 막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애니농길 보자고요. 윗꼬리가 굉장히 많죠. 3개나 달려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교육주 중에 세력이 매집하는 게 있고요. 지금 똑같은 교육주인데 세력이 팔아먹는 게 있고 세력이 매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10분 남았는데, 이제 9분 남았네. 9분 남았는데 뭘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낮에는 얘기를 이틀에 걸쳐서 많이 해놨는데 세력이 매집하는 것도 있고
매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동네 전국에 있는 똥파리들 다 모여가지고 막 신난 데도 있어요. 신났어요. A 능률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윗꼬리가 많죠. 그러면 개인들이 똥파리라기보다는 개인들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방에 답한 게 RBK 그룹인데 떨어지다가 어제는 뭐 잘 반등이었고 오늘은 이것도 통신주기 때문에 저기 바이든 미국의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그 이슈 때문에 오늘 또 추가 급등했거든요. 이건 나쁘게 되는 반등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기에서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이제 힘든 게 뭐냐면요, 이걸 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굉장히 거칠어요. 굉장히 거칠어요. 아주 난리를 지겨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쌩 난리를 지기고요. 사람 되게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료주들이 급락하고 있죠. 밀가루 업체하고. 왜 그러겠어요? 정부에서 밀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라면 업체하고 라면 업계, 그 다음에 뭐 사료나 제분 업체한테 얘기했죠. 내리라고. 실제로 바로 내릴게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 나와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 가격을 내려도요, 그만큼 내려도 올린 인상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 남는 장사예요. 얼마나 많이 올렸는데. 네. 조금 내린 거 조금. 어떻게 보면 신용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죽는다고 하겠지.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푸틴이 지금 굉장히 뚜껑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곡물 협정 안 할 수도 있고 7월 달부터 8월 사이에 기상이변 많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홍수, 뭐 메뚜기 때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거 다 나옵니다. 어디는 뭐 가뭄에 다 타죽고 막 산불 나고 막 그런 거 많이 벌어져요 실제로. 근데 아무튼 이제 최근에 이제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가격이나 그냥 쭉 빠지죠, 그죠? 근데 이런 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에 약간 붕 떠 있을 때 개미들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신용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신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 요즘에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미수예요. 미수. 신용이 이제 증권사에서 빚내가지고 주식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용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주가 흐름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걸 잘 아시죠, 그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작년부터 이제 미국이 미친 듯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고생들 많이 하시죠. 이자 내신다고. 근데 그 총재에 이제 부채 부실화 우려가 있으니까 증권사에서 일반 개인들한테 신용 해주는 거를 등급을 또 많이 올리기도 했고, 아무튼 한마디로 잘 안 해줘요. 근데 그나마 신용은 기한이라도 좀 길거든요. 짧게는 한 달, 뭐 늘리면 옛날에 1년 이상도 해줬는데 지금은 뭐 6개월인가? 3개월? 아니 6개월만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만약에 신용을 사서 한번 해봤다. 아니면 뭐 한일사를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신용을 써가지고 흔들어도 버텨서 수익을 좀 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좀 그나마 기니까. 근데 미수는 뭐냐면 신용을 못 쓰니까 미수를 쓰기 시작해요. 개인들이 신용을 많이 아니지 못 쓰게 하니까. 그 미수는 뭐냐? 3일 안에 갚아야 돼요. 오늘 썼잖아요. 오늘 포함해서 3일 안에 끝내야 돼. 갚아야 돼요. 레버리지는 더 커요. 증거금 30%만 내면 되니까. 신용을 안 해주니까 미수를 쓰는데 그건 기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증거 자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게 6월 19일 날인가? 일주일 전쯤에 나온 기사인데 강등개미, 단기 외상거래 도배 폭증, 증권사도 근심이다. 신용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신용미수 몰빵 금지거든요. 미수는 이틀 3일 안에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용을 못 쓰게 하니까 이걸 갖고 들어와서 매매를 한다 이거예요. 개미들이. 최근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강의한 유니슨인데 이 보세요. 쌩 난리를 지겨요. 아침에 한 2% 11% 급등하다가 마이너스 9%에 끝나고 9%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5%에 끝나고 오늘은 또 8%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 내려왔어요. 쌩 난리를 지기죠. 되게 힘들어요.
RBK 그리고 요즘에 저희 방에서 급등 나오면 바로바로 파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미수 거래가 많아서 짜증나니까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RBK 그룹을 여기서 다 팔았거든요. 왜 팔았을까요? 상한가 치면서 급등하죠. 자, 여기서 거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저희는 매수했단 말이에요. 왜? 재료가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정말 바닥에서 주식을 잘 사고 싶으시면 전문가한테 들어오세요. 혼자서는 못 고르신다니까. 근데 우리 방 상한가 어쨌든 수익 냈거든요. 근데 상한가 여기서 풀릴 때 다 팔아버렸어요, 그냥. 물론 고점은 그 다음날이거든요. 제가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고점보다 조금 고점 전에 팔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막 터지기 전에 다 팔아버려요. 갖고 있던 주식 급등을 하잖아요. 다 팔아버린다니까. 어제는 남성이 있죠, 남성. 어제 다 팔아버렸어요, 이거. 상한가는 나왔는데 이게 기존 애들 들고 있는 거 말고 2,100원대에 사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바닥에서 샀죠, 그죠? 생바닥에서. 네. 전문가들은 이게 가능해요. 이낙연 씨 들어올 때 됐네 이러면 샀거든요. 먹혔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다 팔아버려요. 왜 팔았을까요? 어제 다 팔았다고. 어제 아침 일찍. 왠 줄 아세요? 미수거래가 들어와요. 미수거래가. 그러면 이제 미수거래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세력이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틀 3일 동안 진짜 그 상대방 옛날에 왜 그 요즘에 안 그러겠죠. 옛날 여자분들 싸우실 때 보면 아줌마들 싸울 때 보면 막 머리를 잡고 막 이렇게 시장에서 가끔 가다 보면 보여요. 이렇게 옛날에는 막 머리 잡고 막 여자분들끼리 막 뭐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요. 미수거래를 내보내야 되니까 그냥 생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지금 생 난리를. 그 꼴 보기 싫어서 다 팔아버립니다.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올라오면 적당히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 RBK 그룹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팔아버렸다고. 유니언 머틀이라고. 유니언 머틀이요. 요즘에 이게 신용 1위던데 유니언 머티리얼을 저희 방에서 이게 공략했던 건데 고점은 5월 4일날 여기서 찍었는데 저희는 언제 팔았냐면 여기 막 거래 터지면서 막 난리 지길 때 있죠.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신용 미수가 들어오거든요.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물론 이제 상한가 하나가 더 나와서 안 팔았으면 수익을 더 냈어요. 좀 더 아쉬운 건 있긴 있죠, 그죠? 근데 이거를 다 먹으려고 하면 그 아까 얘기했던 죄송합니다만 똥파리들하고 섞여갖고 막 회원들 리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가 힘든 게 아니고요, 회원들이 힘들어요. 조금 빨리 팔아요. 거래가 터지는 기미가 보이면 던져버려요. 왜? 똥파리를 들어오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누가 힘드냐면 전문가가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수익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고점에서 팔아야지 전문가는 유리해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막 주가 올라갈 때 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뭐 하한가를 중간에 맞든 안 맞든 그냥 자기 홍보하고 싶으면은 자기 욕심이 많으면 그냥 밀어붙여요. 팔지 마라. 끝까지 가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됐다고 홍보할 수 있죠.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유혹이 다 있어요. 저는 이제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은 다 내려놨고 그런 거 다 해봤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 할 때는 제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하다가 느꼈죠, 이제. 그렇게 하면 회원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좀 마음 여리신 분들은요, 토하는 사람도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수익이 나긴 나는데 죽겠어요. 그러시면 됐어요, 진짜. 근데 오는 사람도 봤어요. 힘들어서 얼마나 난리를 지기는데 여기서 20% 급등했다가 다음날 마이너스 한 10% 20%짜리 맞아보세요. 그럼 여자분들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들은요 놀래요. 돈이 몇백만 원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몇천만 원, 몇만 원씩, 몇백만 원씩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아까 파리 아저씨들 들어오기 전에 나가요. 그렇게 하면 회원들이 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매도 사인을 여기서 낸다고 해도 우리 회원들 중에 또 알아서 또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가져와서 더 팔아요. 왜냐면 내가 왜 여기서 매도 사인 내는지 아니까. 근데 회원들 중에 직장인이나 전문직도 많거든요. 그분들 바빠갖고 예를 들어서 못 팔았다. 다음날 팔았는데 더 좋게 파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회원이 내가 매도 사인 낸 것보다 더 비싸게 파는데 전문가가 왜 기분 나빠합니까?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욕심부려서 여기서 매도 사인 내잖아요. 옛날에 실제로 그래. 처음에 전문가 한 2년 차는 2년 차 동안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회원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못 파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회의 들어갔다거나 아파서 잠깐 병원 갔다 왔다거나 그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고점을 보면요 절대 그 밑에서 안 팔아요. 그래서 다 끌려 내려가요. 근데 제가 욕심 내려놓고 조금 일찍 팔면 불만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돈 갖고 딴 데 가서도 편안하게 주식하고 이렇게 이게 저희 방 이제 리딩하는 스타일인 거죠. 네. 지금 9시 좀 넘었는데 한 5분만 더 할까요? 괜찮으면 1번 찍어주시고. 네. 참고로 제 뒤에 김 시장님 오늘 저기 개인 사정 있으셔서 오늘 방송 못 하신대요. 5분만 더 할게요. 네. 뒤에 방송 없으시니까. 김 시장님이 오늘 개인적으로 뭐 스케줄이 있으신가 봐요.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급등한 종목들을 올라타서 수익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항상 뭘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미수 쓰는 사람들. 제가 그 사람들 인격이고 뭐고 상관없이 제가 뭐라고 그래요? 똥파리라고 그러죠? 아, 미수 쓰신 분이 오늘 제 방송 들으셨으면 아마 제 욕을 무지하게 하실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네. 나는 미수 쓰시는 분들 내가 어떻게 해드릴 건 없고 이분들이라도 수익 내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똥파리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똥파리 맞고요. 네. 옆에 있으면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네. 얼마나 성가신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요즘에 활개를 쳐요. 얼마나 많이 쓰는데 미수 얼마나 많이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리는 게 그거죠. 신용 잔고 차트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보고 마무리하죠. 요즘에 신용이 옛날처럼 많이 안 느는 거 아시죠? 보세요. 신용이 최근에 좀 늘긴 하는데 자, 일단은 고객예탁금은 줄어들어요. 다시 조정 온다고 하니까 고객예탁금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용은 조금 늘어나요.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조금 늘어나요. 조금. 네. 이 기준이 작년 6월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간 것 같지만 과거에 비하면 별로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미수금 잔고를 보시면 이게 작년 9월달에 증시 폭락했을 때 미수금 잔고가 잠깐 급등했다가 떨어지죠. 이때가 코스닥, 코스피 저점이거든요. 올해 3월달에 미국의 은행 파산했을 때 그때 순간 지수 급락했을 때 미수금 잔고가 잠깐 늘어납니다. 지수가 단기 폭락하니까 잠깐 반대 매매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때가 저점이었죠, 지수가. 근데 최근에 보면 그때 라더기원이라고의 SG 증권발 무슨 하한가 사태 그때 한번 이게 미수금이 떴는데 그 이후로 미수금이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간다고. 뭐 데이터에 오류일 수 있는데 어쨌든 미수금이 요즘에 많아요. 신용은 크게 안 늘어나는데 미수금 늘어나는 게 훨씬 많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예, 아까 그 기사를 반증하는 거예요. 신용을 못 쓰게 하니까 미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수 쓰는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아까 뭐 바닥에 있는 금강공업이랑 SY를 덕신하우징 같은 걸 꼼꼼하게 분석한 다음에 이게 바닥이군. 자, 내가 미수를 써서 사자. 미수를 어떻게 써요? 이틀 있다 3일 있다 갚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 올라올 줄 알고 바닥인 것도 알겠고 아 이제 모듈러 주택에 가려고 하는구나 알겠어요. 근데 이틀 안에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수는 거기 안 들어와요. 통파리가 없다고 거기는. 여러분들 파리 앉은 음식 드세요? 들어서 어떻게 먹어요? 찝찝해서 안 먹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금강공업 저런 데는 파리가 안 꼬여요. 그것도 똥파리가 오질 않는다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근데 급등한 종목에는 파리들 엄청나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네. 그 종목이 뭘까?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 이제 종목들 쭉 아침에 뭐 9시 되면 또 이제 주식들 보실 거 아닙니까? 그때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보신 종목에 파리가 앉았나 안 앉았나? 잘 보시고.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게 그거예요. 전문가 처음에 할 때는 파리가 들어오건 말건 그 파리들까지 싸워서 이겨서 최대한 고수익을 내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 이거죠. 누가? 회원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거래 터지기 전에 즉 똥파리들 오기 전에 팔아버립니다. 누구한테 팔아요? 똥파리들한테. 자꾸 똥파리라고 하니까 듣는 똥파리 아저씨들이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어쩌겠어요, 그죠? 네.
팔이 앉는 주식에는 가지 마세요. 올라가는 주식이 올라타는 거 괜찮아요. 네, 그게 성격이시면 들어가서 하시되 팔이가 앉았나 안 앉았나 잘 보시면 돼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차트를 딱 보고서 띄워놓고 보세요. 거기 팔이 앉았나 안 앉았나.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급등했던 게 뭐예요? 타산 네트워크스 아니에요? 네. 여기 대부분 팔이 앉으니까 때려버리잖아요. 대부분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며칠 있다 급등하는 줄 아세요? 3일 후에 급등해요. 대부분. 왜겠어요? 3일 안에 급등하면 그 사람들 돈 벌잖아요. 어제 얘기 드렸지만 주식시장은 어디로 간다고요? 네, 반드시 개인들이 수익 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일반 대중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게 단기건 수익이건 중기건 뭐건 간에 절대로 개인들 수익 안 나는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은 대중들. 근데 이제 소수가 가는 쪽은 또 수익이 나죠. 그게 세력이 가는 길이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오늘을 하고 내일은 팔이 앉았나 안 앉았나 잘 보세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개인이면 들어가겠나 안 들어가겠나. 다음 나오죠. 맨날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여기서 어디서 고점에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더 갈까요 아닐까요, 이거 사도 될까요? 네. 맨날 내 생각만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바둑을 누가 제일 잘 두는 줄 아세요?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잘 돼요. 옛날에 그 누구 조은영 구던보다 그 시골이란다. 놀이터 가시면 할아버지들 바둑 두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 조은영 구단급이라니까. 훈수를 얼마나 잘 두시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내 거라고 내 것만 볼 때는 안 보이지만 남의 거를 볼 때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력도 키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나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얻어 터지고 배우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은요, 고생 안 하고 돈 못 벌어요. 네. 누가 와서 실제로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리거나 발을 걷어차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죠? 어떻게 돈 벌어요? 네. 어떻게 맞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죠? 그렇게 하면서 돈 버는 거예요. 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아까 안내해드렸지만 오늘 김 실장님 방송 저기 개인 사정으로 쉬신다고 하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바닥에서 우리 회원들이랑 같이 선침해오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우리 방에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오랜만에 그 사무실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매매일지를 만드는 게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래요. RBK 그룹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라이브에도 추천 나가고 단톡방에도 추천 나갔는데 올해 2월달에 나간 것도 있고 4월달에 나간 것도 있고 5월달에 나간 것도 있어요. 단톡방이랑 섞여서 나갔으니까. 단톡방 매수가가 제일 쌌거든요. 거기 1200원대 매수했는데 여기 했을 때 84%까지 수익 났어요. 나요 수익이. 근데 언제 샀다고요? 4월달 5월달에. 언제 샀게요? 이거나 잠깐만요. 이론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다니까요. 단톡방에 추천 나온 거는 여기 4월달. 예, 한동훈 테마주로 추천했어요. 그리고 라이브는 여기. 바닥이에요. 왜? 생바닥. 거리 하나도 없고. 네. 그죠? 네. 이런 거 좋아하시면 들어오시라니까요. 그리고 어디에요? 상보. 이거는 단톡방에만 추천 나갔던 건데 상보. 이거는 68% 수익. 그죠? 이거는 이제 테슬라, 벤츠, 흑연, 확보, 경쟁 수혜주. 상보는 언제 샀냐면 이거는 5월 3일날 어디에요? 여기죠. 바닥이잖아요. 살짝 들었다 놓은 자리, 그죠? 네, 여기서 샀다. 그러니까 바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사시면 되고, 그런데 이런 데서는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냄새 안 나세요? 똥파리 냄새? 지금은 파리들이 이제 앉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톡방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어지간하면 파시라고. 어지간하면 파시라고. 단톡방은 단기로 하는 데인데, 단기 매매하는 데인데 거기도 수익이 이만큼 납니다. 네. 아셨죠? 네. 바닥에서 사시는 것도 좋고, 떠 있는 거, 약간 뜬 거, 올라타는 것도 좋은데 팔이 없는 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리가 아예 싫다? 바닥에는 파리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시면 되고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도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